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 경제뉴스 읽기에서는 LG화학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읽어보면 제목은 LG화학이 국민연금 반대에 배터리 분사 차질 빚나라는 기사고요. 내용을 읽어보면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 분할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LG화학 배터리 사업부 분사에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10% 정도로 높진 않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반대하지 않는 이상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10.2%, 국민연금 10.2% 가지고 있고 주 LG, 그러니까 LG 지주사가 30% 정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40%, 그 다음에 기타 한 2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분사가 이제 확정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사업 분할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이 그거 관련해서는 나는 반댈세라고 크게 말을 해서 지금 LG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배터리 분사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 한 12% 정도 되나 봐요. 이걸 합치면 최대 22%는 일단 확실히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12% 전부 다 반대하진 않을 것 같고 대충 뭐 많이 잡아도 한 20% 정도 이렇게 총으로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외국인은 찬성 의견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얘들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외국인들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은 보통 준용해서 여기 따른다 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제 외국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보면 뭐 국민연금이 반대한 게 굉장히 유감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 분할로 뭐 잘 하려고 했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30일에 주총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달 17일 그러니까 9월 17일에 결정을 했으며 12월 1일자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30일에 지금 주주총회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하기 위해서 주주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대놓고 반대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바람에 LG화학 측에서 조금 당황을 했다. 하지만 큰 대세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기 위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또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국민연금이 과연 뭐하는 놈들인데 지금 LG화학한테 이렇게 배째라로 반대를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사업부를 어떻게 지금 분할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개인과 국민연금이 반대한다 했잖아요. 왜 반대하는 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총 지금 2020년 6월이거든요. 이게 2020년 6월 기준으로 750조, 엄청난 돈을 굴리고 있어요. 752조의 돈을 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려 132조가 국내 주식입니다. 이게 숫자가 좀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이제 좀 가져와 봤어요. 국내 상장사 주식평가액 상위 10위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식만 35조 규모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모비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식을 대부분 수조 원어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분율이 한 10% 내외, 5에서 10%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대기업들, 웬만한 상장사인 대기업들에게는 다 한 10% 내외의 아주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너 다음으로 국민연금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여러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곳은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심지어. 뭐 어쨌든 여기도 보면은 지분 5% 이상 보유 국민연금 주식평가액이 뭐 5% 이상을 보유한 종목이 총 300곳 정도가 되고 그런 기업 가치만 합쳐서 한 120조 가까이를 가지고 있다. 뭐 삼성전자가 크니까 비중이 높은 건 당연하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상장 종목의 대부분을 대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LG화학도 있죠. LG화학처럼 지금 회사를 분할하는 아주 회사 경영에 있어서 큰 이슈가 있을 때 주주들의 상당수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때 국민연금이 상당수 주주 중에 아주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깃장을 놓으려면 충분히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 뭐 어깃장은 나쁜 말이니까 찬반을 표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배터리 사업부를 어떻게 분할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슈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분할의 두 가지 방법을 가져왔어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지금 LG화학이 하고 있는 방식은 요 물적 분할 방식인 거고, 먼저 이제 인적 분할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주는 누구예요? 뭐 LG의 그런 구광모 회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도 다 주주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주주고, 여기선 국민연금 사례로 10% 지분이라고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지금 LG화학을 나눠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LG화학이고 이게 LG화학의 새로운 배터리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신설법인입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설법인의 원래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던 비중만큼 신설법인의 주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 LG화학을 주주였으니까 신설법인의 주식도 내가 10% 가져가겠다.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뭐 얼핏 봐서는 뭐 크게 뭐 불리할 게 없어 보이죠.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이고, 뭐 하지만 대주주라면 뭐 굳이 나눌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로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자금 조달력도 높고 회사 덩치도 큰데 굳이 나눠서까지 다른 주주들한테 좋은 일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이라는 걸 뭐냐? 이게 보면은 이제 LG화학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처음에 통째로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작은 똑같은데 분할을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해서 주주들은 남는 LG화학 주식만 가지고 새로운 법인의 주식은 못 가져요. 요렇게는 없잖아요, 지금. 요렇게는 없고, 남는 LG화학이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100%를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LG화학 주식을 똑같은 비중으로 아직도 계속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으로 이 새로운 회사를 좀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 지위와 지금의 지위가 똑같이 비중별로 이제 주식 가지고 있고 어차피 우리 모두가 합쳐서 가지고 있는 LG화학이 이 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뭐 이거랑 똑같은데,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바로 가지고 있는 거랑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랑은 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주주의 권한이나 뭐 주총 의결 권한 이런 걸 말을 하면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 거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좀 역할이 제한적이고 요 가운데 껴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 회사에 통제력을 많이 갖게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이 요 방식으로 지금 분할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권한이 조금 사라진 느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권한이 좀 사라지니까 개인과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겠죠. 반대를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은 개인들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개인들인데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거래소가 LG화학이 배터리 부분만 따로 상장하면은 유질지수에서 LG화학은 제외하겠다. 기존 LG화학은 제외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LG화학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주주들은 요 회사는 배터리 회사를 상장하면은 요 회사의 주주도 따로 있을 거잖아요. 얘 포함해서. 그런데 뉴딜 지수에 제외되면은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기존 소액 주주들은 싫다. 이거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는 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나 봐요. 알짜 사업, 배터리가 알짜 사업인데 이걸 떼내고 우리한테 주식도 안 주고 떼내기만 떼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빅히트를 상장했는데 BTS는 없어진 뭐 이런 격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도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극단적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은 변명을 하기를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서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게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변을 토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이나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반박할 수 있는 건 왜 하필 물적 분할이냐. 그렇게 할 거면 인적 분할을 하자. 인적 분할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조금 더 기존 주주, 대주주가 아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법인에 대한 통제권도 가지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향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물적 분할을 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성 진영과 반대 진영을 나눠보면 LG의 진영이 한 30% 정도가 지금 찬성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자기들 유리하니까 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 진영은 지금 국민연금 한 10% 정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개인 최대 12% 정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반대를 하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한 66% 정도가 지금 찬성을 해야 되는데 전체에 요만큼 지분이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서 30일까지 아마 LG 쪽에서도 그렇고 뭐 기타 개인들도 그렇고 자기들과 의견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뭐 기사도 내고 사람도 만나고 이러고 다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30일에 주총을 해서 표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LG가 더 유리한 편이고 그게 이제 국민연금과 개인에게는 좀 손해가 된다라고 여론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사 여기까지 읽어보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